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네, 그 예, 내용을 그렇습니다. 좀, 네.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제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그 사용자나 근로자가 결국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뭐 정신적이라든지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가한다든지 네.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 일체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는 누구라도 사용자한테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그런지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든지 또는 가해자를 징계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한테 어떤 불이익한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 사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이제 직장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제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을 텐데 네. 앞서서 저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법 시행 이후에 좀 문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네. 과연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느냐?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일반 노조에서 경영주를 공격하는 이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무심코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지시도 이제 꺼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세대라든지 성별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옛날에는 뭐 특별히 도제 뭐 수업을 받거나 뭐 교육을 받을 때는 일을 배우러 가는데 일은 안 가르쳐주고 3년 동안 청소만 했다. 그래서 인석이 제대로 된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 되더라.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지금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청소시켜도 업무 외의 거를 시켜도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너무 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인성을 뭐 찾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경쟁 사회에서 서구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과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심코 한 말, 네. 또 상대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이제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상급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반 직원들도 옛날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이제 사표를 쓰겠다 그러고 이제 바로 많이 나갔죠. 네. 요새는 사표를 쓰기 전에 핸드폰이 녹음 기능이 좋으니까 녹음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더라도 그냥은 못 나간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도 제출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소통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요소인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갈등이 증폭되고 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생산성도 저하되고 회사의 그 뭐 생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용주의 경우에는 이 신고를 사용주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용주한테 그런 걸 신고한다는 건 특히 이제 사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가해자일 땐 그럼 하지 말라는 뜻하고 비슷하죠.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주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네.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이 직장 내의 문제에 대해서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그래서 경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영향이 또 미쳐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경영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판단해서 아 이거는 너무 예민한 피해자가 문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여러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죠. 네.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예. 좀 살펴보면 예. 문제를 그냥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이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벌써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가령 이제 회사는 어차피 이제 충성도라든지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또는 회사 직원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이제 회사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많이 해왔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통이 많이 끊겨지니까 결국은 이제 회식을 우리 단합을 위해서 단합대회 하자 해서 회식을 했는데 이 좋은 의미의 회식을 부하 직원은 강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뺏겼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회식도 많이 없어지고 소통이 없어지니까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만큼 기회가 적어졌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협업이 중시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여러 부서에서 사람이 모아서 특정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테크스포스를 이제 구성할 때 네. 여기는 소통이 중요한데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일을 해버리지 소통을 하지도 않고 그렇죠. 또 그 이외에도 뭐 연구개발부서 같은 데는 정말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소통이 없어지면 결국 그런 것들이 미투의 펜수를처럼 어차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소통을 안 하고 아예 차단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협업이 중시되는 이런 부서, 특히 네. 회사에 아주 특별히 필요한 연구개발부서, 테크스포스 부서 이런 부서들이 생산성이 저하가 되면 회사에도 문제가 되고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직원들 전체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런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업무의 성과나 어떤 효율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 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 20여일 정도 됐죠. 네. 좀 지났는데 그동안에 좀 고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네, 고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질 119의 통계를 보면 네. 하루에 한 5, 60건 정도의 이제 뭐 고발이 되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한 110건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신고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예, 예. 대체적으로 부당해고 또는 뭐 체불, 임금 체불 이것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한 60%가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신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뭐 이 정도를 신고하나 이랬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 민감도가 네. 상당히 예민해졌죠. 그래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법이 규정됐으니까 이제 신고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문제의식을 갖고.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10건 되는 것 중에 한 60%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사실 피해자들의 입장을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피해자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동안 이제 많이 드러났던 게 네. 간호사들 업계에 있어서 태움 문화 있었죠. 네. 그것은 영혼을 갈아서 태운다. 이럴 정도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유고 뭐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주를 벗어나서 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심했었고요. 그 이외에 어떤 IT 업주가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직장 내 괴롭힘을 벗어나서 그건 뭐 형사 문제, 진짜 형사 문제가 돼서 네. 처벌 뭐 지금 뭐 재판 받고도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재벌 오너 일가들의 또 어떤 그 갑질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이제 그런 피해자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줘서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입원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예전에 비해서 보통은 이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서 네. 예. 본인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국에는 좀 기준이 모호해서 네. 좀 이 법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 개념, 유형이 이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이제 정리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러이러한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면 이제 주변에서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점점 이제 없어지겠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과도기에서 이런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결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징계에 대한 것만 있고 그 징계 수위도 이제 재량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주 능력이 우수한 그 직원을 그 좀 무한 경쟁 속에서 본인이 승진도 해야 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면 부하 직원을 독려해서 결국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유능한 인재를 그렇게 약간 과도했다고 해서 과연 그 직책에서 좀 배제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일어날 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근히 은따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은따를 시키면 본인은 이제 상당히 또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또 가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방법은 이런 대증요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회사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고 또 부하 직원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도 없으려면 이 회사 자체가 사원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원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그 문제점, 이것이 회사나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를 해서 이것을 이제 직원들한테 계속 알려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높여서 네. 전체 그 직원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원 친화적 기업 문화의 정착, 이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결국엔 과도한 경쟁과 또 비교가 나온 부작용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선구처럼 네네. 사실은 이제 경쟁심이 큰 성취를 가져오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쟁심이 시기심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서로 합력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처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게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